지구에 많은 나라가 존재하듯이 음식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먹는 방식과 방법이 달라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진 음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아주 귀한 재료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흔해서 잘 먹지 않는 재료도 있으며 반대로 먹는 방법에 잘못됐거나 몰라서 건강에도 좋고 맛 좋은 재료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고급 재료가 수천 원에 팔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며 당연히 반대로 외국에서는 비싼 재료가 한국에선 너무 흔한 경우가 있죠. 아마 이것의 가장 좋은 예로 굴이 아닐까 싶은데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에서 만원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적어도 2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말하죠. 그만큼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고급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급한 재료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것이죠. 물론 환경에 따라 맛이나 영양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밥상을 보던 외국인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독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식물을 포함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물은 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보고도 독이 있으며 이것을 잘 제거하고 먹지 않을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좀마다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경우 혹은 독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보고 독을 발라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을 정도로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먹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미 보고마수에 빠진 사람들은 독을 제거해서 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만 제거하면 식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지구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식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김치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존재하고 조상님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요리를 해봤나 싶을 정도로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프랑스 식물박물관에는 한국에서 먹지 않는 식물은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식의 매력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단, 외국인도 이것과 관련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날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한동안 말없이 식탁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나처럼 당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나는 어릴 때부터 나무꽃과 함께 자랐어. 매우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집에 큰 마당과 짧게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공터가 있었다. 물론 궁전은 우리 집 소유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 소유의 큰 마당 같았어.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평생 그곳에서 혼자 놀았는데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들과 함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꿈은 식물학자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꽃과 나무를 공부하고 있어. 내 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모습의 꽃과 나무를 발견하는 거야. 이를테면 머리가 있는 꽃이나 육식하는 나무 같은 거 말이야. 어릴 때부터 아빠가 내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비슷하게 생긴 버섯과 꽃이 많으니 꼭 마트가 아닌 시장에서 사는 채소와 버섯은 잘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어릴 때 마당에 있던 버섯을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 그 뒤로 아무거나 입에 넣는 버릇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빠는 여전히 내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빠의 걱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하게 됐다. 나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던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다른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졸업을 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갔어. 나는 그녀가 나만큼 식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어. 다행히 그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당연히 그녀가 행복한 모습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고 그녀가 직접 요리한 몇 가지 음식과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식탁에 많은 요리를 올려놓았는데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내가 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배운 식물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독이 있는 동물은 그것을 저장하는 장기가 있고 그것을 제거하고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소의 경우 독이 있으면 어떻게 먹든 그 독을 빼내지 못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한국인 친구가 요리한 채소는 다름 아닌 독이 있는 식물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같이 공부한 것을 모두 까먹은 거냐 물으며 진심으로 걱정이 됐다. 한때는 같이 식물을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독이 있는 산나물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혹시라도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살면서 한 번도 그것으로 만든 요리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며 애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 가림 말고도 웃은 후어로 만든 요리도 있더라고. 식물학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답게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해 요리한 것은 반가웠지만 독이 있는 것까지 요리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 혹시 나를 한국으로 초대한 이유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험을 해보기 위함인가 싶었고 친구에게 당장 버리라고 말했어.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부러 준비한 재료라고 하더라고. 한국에선 이런 재료로도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독이 든 식물도 사람이 잘만 요리해서 먹으면 영양 가득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유혹했고 살짝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공부가 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살짝 웃은 뒤 그것을 입에 넣었어. 당황한 나는 왜 미련하게 목숨을 담보로 한 궁금증을 풀려고 하냐며 그녀를 다그쳤고 빨리 뱉으라 했다. 역시나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쓰러졌고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선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가 뭐냐고 쓰러진 친구의 몸을 흔들며 물어봤는데 갑자기 내 뒤로 입을 갖다 대더니 너무 맛있어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친구의 장난이었고 나름 오랫동안 식물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응급처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친구가 쓰러지니 결국 찾는 건 구급차더라.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뜨거운 물로 한번 데쳐서 먹으면 독소가 빠지고 또 자란 지 얼마 안 된 것은 독소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데치고 먹으면 상관없다며 옛날부터 먹었다고 해. 그 말을 듣고도 사실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가지 재료를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줬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어서 손이 멈추지 않더라.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이 든 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처음 요리해 먹은 사람은 얼마나 대담한 것인가? 놀라워지더라. 친구가 말하기하길 자신이 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비슷한 여러가지 요리가 더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도 볼 겸 놀러온 것이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혹시라도 처음 보는 식물로 만든 요리를 보게 된다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걸 추천해. 아마도 몇 초 뒤에는 맛있게 먹겠지만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무래도 식물학을 공부하던 외국인이라 그런지 식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비빔밥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가 고사리인데 이 고사리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재료로 사용해왔죠. 어떤 재료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럼 해당 글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극 드라마를 봤을 때의 장면이 기억이 난다. 독을 해독하기 위해 다른 독을 주입하더라고. 그런 조상을 가진 나라니까 어떠한 독도 내성이 생겼을 거야. 실제로 한국에선 독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또한 일부러 먹는 경우도 있지. 내가 그것을 직접 봤어. 내 한국인 친구의 아버지가 웃기려는 음식을 먹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엄청 고생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았지. 한국에서 홍어를 먹어보고 한국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몇 한국 사람들은 말벌을 술이 가득 담긴 병에 넣고 숙성시킨 술을 마신다고 해. 잘못 쏘이면 죽을 수도 있는 말벌을 술로 만들어 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먹는 그런 술인 건가? 한국 사람들은 독이 들어있든 말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팽이버섯, 이 유럽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사를 봤거든. 그래서 결국 수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더라. 한국인의 장기는 우리들과 많이 다른가? 새도 독이 있는 뱀을 마치 장난감 같고 놀 듯 발로 짓누르잖아. 혹시 한국인들은 새에서 진화한 게 아닐까 싶어. 팽이버섯은 생으로 먹어서 그래. 한국인들은 그것을 절대 생으로 먹지 않아. 불로 굽거나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먹지. 한국인들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을 재료로 요리를 만들었을까 궁금해. 또 그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은 아마도 오래 살지 못했겠지. 적어도 수만 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독이 있는 식물을 먹었고 그것에 점점 내성이 생긴 게 틀림없어. 나는 우승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별로 영향 없을 정도의 독만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람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먹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왜 먹는 걸까? 다른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너는 한국에서 식물을 공부할 게 아니라 한국인을 조사하는 게 더욱 많은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아주 도전적이었네. 분명 옛날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먹어봤을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